신용카드 번호가 유출된 날 통장이 비었다.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인스타그램 광고 보고 옷 한 벌 샀을 뿐인데 석 달 뒤 새벽 2시에 통장이 텅 비어버렸다면 어떠시겠어요? 그리고 그 쇼핑몰이 이미 해킹당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요. 오늘 버딩미는 개인정보 유출과 손해배상을 둘러싼 뜨거운 법정 이야기를 다룹니다. 과연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2021년 9월 14일 34살 김민정 씨는 인스타그램 피드를 스크롤하다 눈에 띄는 원피스 광고를 발견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데일리룩이었어요. 결제 금액은 89,000원, 옷은 사흘 뒤 도착했고 품질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민정 씨는 같은 쇼핑몰에서 2번 더 주문을 했죠. 그냥 평범한 쇼핑이었습니다. 누구나 하는 그런 일 말이에요. 그런데 그로부터 딱 석 달 뒤 2021년 12월 22일 새벽 2시였습니다. 민정 씨의 휴대폰이 갑자기 울리기 시작했어요. 카드 결제 알림이었습니다. 해외 쇼핑몰에서 127만 원, 게임 사이트에서 89만 원, 이름도 낯선 업체에서 203만 원. 잠에서 깬 민정 씨가 떨리는 손으로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을 때는 이미 572만 원이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새벽에 혼자 그 숫자를 바라보는 기분 상상이 가시나요? 다행히 카드사는 부정사용으로 결론 내려 금액을 환급해 줬습니다. 하지만 민정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내 카드 번호는 어디서 샌 걸까? 최근 석 달간 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하나하나 뒤졌고 보안이 의심스러운 곳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데일리룩이었죠. 쇼핑몰에 문의 메일을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2022년 1월 민정 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사연을 올리자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저도 데일리룩에서 산 후에 카드 도용 당했어요. 저는 2021년 10월에 피해봤는데 연락이 없었어요. 일주일 만에 피해자가 100여여 명으로 불어났고 총 피해 금액은 1억 8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피해자 대표가 된 민정 씨는 데일리룩 운영사 JN컴퍼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JN컴퍼니는 2021년 9월 3일, 그러니까 민정 씨가 처음 주문하기도 전에 이미 자사 서버가 해킹당한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소름 돋는 건 회사 내부 메신저 기록이었습니다. 거기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신고하면 영업 중단될 수 있으니 조용히 넘어가자. 42살 대표 박준혁 씨는 해킹 사실을 알고도 55일 동안 쇼핑몰을 정상 운영하며 신규 고객들의 카드 정보를 계속 받았습니다. 그리고 데일리룩은 고객의 카드 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저장하고 있었어요. 전문가 감정 결과 해커는 단 3시간 만에 12,847명의 카드 정보를 통째로 빼갔습니다. 민정 씨는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통장이 비는 걸 지켜보면서 느낀 공포와 배신감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이 회사는 고객을 지갑으로만 봤어요. 그리고 위자료, 그러니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으로 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카드사가 572만 원을 이미 돌려줬는데 쇼핑몰을 상대로 위자료를 따로 또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돈 피해는 보전받았는데 그 공포와 배신감, 그 새벽 2시의 악몽 같은 경험은 또 다른 손해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쇼핑몰이 해킹 사실을 알고도 숨긴 것, 카드 번호를 암호화도 안 한 것, 이게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느냐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우리 모두 온라인 쇼핑을 하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서버,
어딘가에 여러분의 카드 번호가 저장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양쪽 주장을 한번 들어볼까요? 민정 씨 측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첫째, JN컴퍼니는 해킹 사실을 알고도 55일 동안 신고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 둘째, 카드 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은 건 정보통신망법이 정한 안전성 확보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거다. 셋째, 내부 메신저 기록은 고의적으로 숨겼다는 증거다. 넷째, 카드사가 돌려준 돈은 금전 피해 보전이고 정신적 고통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손해다. 새벽 2시에 연속으로 쏟아지는 결제 알림을 받는 그 공포, 그건 돈으로 이미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죠. 반면 JN컴퍼니 측은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우리도 해킹의 피해자다. 고의로 정보를 판 게 아니지 않냐. 법률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신고가 늦어진 거지 은폐 의도는 없었다. 원고는 카드사로부터 이미 전액 돌려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소규모 사업자라 완벽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는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고 승소, 위자료를 인정해야 한다. 아니면 피고 주장대로 이미 보전받았으니 추가 배상은 불필요하다. 여러분의 판단은 어느 쪽인가요? 투표를 마치시면 실제 판결이 공개됩니다. 법원은 과연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잠깐,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JN컴퍼니의 책임을 명확하게 인정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고 일부 승소, 위자료 300만 원 및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제319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정보를 유출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규정이에요. 카드 번호를 암호화도 안 하고 그냥 저장한 건 이 안전성 확보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거라고 봤습니다. 특히 55일간의 신고 지연을 중대한 과실로 판단했어요.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지체 없이 이용자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알려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걸 2달 가까이 묵살했습니다. 이 기간에 2,847명의 추가 정보가 더 빠져나갔어요. 회사도 피해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못 박았어요. 해킹 자체는 예측 불가능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암호화 조치조차 하지 않은 건 과실이다. 실제로 전문가 감정 결과 해커가 쓴 수법은 고도의 기술도 아닌 SQL 인젝션이라 불리는 아주 일반적인 공격 방식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보안만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다는 거죠. 다만 청구액 500만 원 전액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카드사로부터 금전 피해를 돌려받은 점, 피고가 소규모 사업자인 점, 사후에 보안 시스템을 개선한 점 등을 고려해 300만 원으로 결정됐어요. 그리고 판결문은 이런 경고로 끝났습니다. 영세 사업자라는 이유로 보안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사업자는 자신의 역량에 맞는 수준의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이 판례가 우리 일상에 주는 교훈 정말 중요합니다.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첫째,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할 때는 보안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중소 쇼핑몰일수록 보안이 취약할 수 있어요. 둘째, 카드 번호가 도용됐다면 카드사 환급만 받고 끝내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가 그 선례가 됐거든요. 셋째, 피해자가 여럿이라면 함께 움직이세요. 민정 씨처럼 커뮤니티를 통해 피해자를 모으고 집단으로 대응하면 훨씬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넷째, 해킹 피해를 입은 쇼핑몰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 자체가 중대한 과실이자 여러분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300만 원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버딩미가 더 많은 사건을 들고 찾아올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법이 필요한 순간은 언제나 존재하니까요. 다음 판례에서 만나요.